항상 11시 구간 정도면 시장의 성격이 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의 흐름은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건지 투자 알고리즘 오늘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심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저희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열어볼게요. 자, 외국인이 올해 가장 많은 순매도를 보이는 종목이 SK 하이닉스로 확인되고 지금 11시 이제 접어드는 구간인데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깊어지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과 이제 D램 낸드 쪽에 단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호재가 만발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앞으로 이제 경쟁력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현재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FOMC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소폭 경계 심리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FOMC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만 좀 명확하게 나와준다면 다시금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반도체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안도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 구간대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회복을 한다라는 뜻은 오늘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냐 내지는 삼성전자냐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삼성전자를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내년 전망치까지 보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기가 이제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원대 구간대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를 높여나가고 있는 증권사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4만 원대에서 16만 원, 17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높게 잡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렇게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의미한 그런 계약 소식들도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만 하더라도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만 봤을 때 약 80조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눌림목을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더 경쟁력이 부각되는 곳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높지 않아요? 근데 굳이 삼성전자인 이유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적인 또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범용 반도체 쪽에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D램과 랜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짠에 있어서도 업황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만 하더라도 유의미한 가시성을 띠기 시작했고 4분기 지금 실적 발표도 이미 지금 앞다퉈서 증권가 쪽에서 그 컨센서스 상향치를 지금 조절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삼성전자 쪽에 가장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부품단에 대한 접근도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단, 뭐 테일러 공장 쪽 이쪽 전공정 라인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들 종목이 캐펙스를 확대하면 이제 그런 전공정, 후공정 라인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잖아요. 아니면 조금 하이닉스 쪽으로 그래도 HBM에 대한 캐파를 생각해서 뭐 여전히 강한 MLB,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HBM
HBM 장비 아니면 기판 이쪽을 봐야 되는지 지금 기회 주는 테마는 어딜까요? HBM 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지금 좀 드릴 부분이 좀 생각이 난 부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네. 이제 구글에서 TPU 이제 출시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까지는 TPU에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HBM3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대량 생산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까지도 공급망이 넓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올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쪽에 HBM3 퀄 테스트 일단 통과를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HBM4 아직까지는 샘플 테스트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HBM4까지 잡는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양 밸류체인에 있는 HBM 검사 장비 관련 기업인 YC가 주목도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에 테일러 팹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금 삼성전자 미국 공장 부근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수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용 소재 관련 기업 했을 때는 또 지분 투자를 또 단행하고 있는 솔브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탑픽으로 거론될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단에 있어서는 최근 지난 10월 달까지 또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삼성전자향 관련 기업 중에 원익 IPS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협력사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품단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군요. 네. 지분을 갖고 있냐 없느냐. 그래도 조금은 갖고 있는 기업이 낫겠다. 자, YC와 솔브레인, 원익 IPS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는 넘어갈까요? 저희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로봇이거든요. 와, 일단 로보티즈 신고가 그리고 최근 부품주까지 다 로봇 밸류체인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시세가 폭발적인데 반도체의 수급이 다 로봇으로 갔나 싶을 정도로 로봇이 강하잖아요. 네. 연말까지는 로봇이 좀 대장일까요? 이미 뭐 지금 주도주로 계속 네. 급부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 내에서도 지금 그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로봇주들의 랠리는 지난 이제 8, 9월 달 기점으로 해서 노란봉투법 관련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부터 관련 랠리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실증에서 이제 상업화까지 이제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우리 국내 정부에서 중국이나 이제 일본산 그런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관련 소식들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 이슈와 맞물리면서 정부 쪽에서도 계속 이제 로봇 산업 쪽에 투자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로봇 산업 쪽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 일명 로봇 행정 명령에 이제 곧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 관련 모멘텀이요. 정부 정책 이슈에서 이제는 글로벌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까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아직까지는 좀 뭐 불확실성이나 나쁜 그런 악재성 기사가 없는 이상 관련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랠리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이 미국에서의 이슈가 얼마나 또 뜨겁게 이어질지 저희가 뉴스 체크는 계속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현대차 밸류체인 중심으로 좀 한번 볼 텐데 먼저 지금 현대 오토에버, 뭐 현대 모비스, 여러 가지 현대 무벡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HL 만도라든지 현대 기아차에 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지금 로봇의 그 부품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들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거의 고점인지 아니면 이걸 뚫어 넘을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력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로봇 쪽에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한다라고 네. 한다면 미국의 로봇 관련 기업들에도 지금 이런 투자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미국의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 로봇 소프트웨어도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로봇 쪽 관련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로봇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다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올 한 해 동안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관련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에 있어서 현대 오토에버 제가 주가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양 패턴으로 지금 현재 시세 밀어 올려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장에서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 분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부품단에 있어서는 HR 만도가 현대 이제 협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로봇 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액추에이터를 HR 만도 쪽에서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로봇 부품단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SPG나 또 HR 만도처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현대차라는 관련 모멘텀까지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도 상방 역시나 열려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 가운데서 탑픽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현대 쪽에 지금 관련 이제 협력사 또 네. 로봇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HR 만도 탑픽으로 꼽고 싶은데 HR 만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HR 만도가 사실 지금 뭐 로봇뿐만 아니라 관련 모멘텀이 지금 다양하게 또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자동차 쪽만 봤을 때도 관세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 이런 불확실성도 일단 한풀 꺾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는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인도 시장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HR 만도도 선제적으로 현대차 이제 부근 등지에 관련 이제 현지 공장을 많이 증설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만큼이나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 충분히 저는 HR 만도 쪽에도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인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 차량 뼈대에 해당하는 샤시 공급을 HR 만도가 거의 한 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단에 있어서도 사실상 HR 만도가 가져가는 매력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로봇 모멘텀까지 강력하게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실 때 일봉 흐름만 보실 게 아니라 월봉 흐름 봤을 때 상단 이전 전고점 구간까지 매물대가 또 열려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HR 만도 추가적인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좀 과열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 눌림목에는 소리 잘 안 나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잘 안 나가는데 로봇은 이쪽은 좀 편안하게 장기적 관점으로 눌림목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다른 로봇주들 기존에 강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세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네. 정말 오랜만에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들 로봇군들의 시세도 역시나 현대 그룹주를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었던 중소형주들 최근에 움직임 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콜옵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은 유일 로보틱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두산의
자회사이자 계열사이기 네. 때문에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주는 시세의 움직임이 정말 더 두드러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최근에 지난 이제 깐부 회동이 있었을 때 엔비디아 젠슨당 CEO가 로봇 두뇌 칩을 삼성전자 쪽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임이 한번 또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까지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쌍봉까지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와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시세가 한 번만 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대장주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단에 있어서 수혜 기대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로봇 쪽에서 일명 FDA라고 볼 수 있는 UL 인증을 최근에 획득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 거기에다가 앞으로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게 되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또 많이 중요할 겁니다. 거기에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시너지가 함께 일어나게 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산업용 로봇단 제조 쪽에 있어서 관련 수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4위, 5위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자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동 로봇 쪽이 좀 저평가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 역시도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또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이 세 가지 기업들 위주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기업 관련 종목들이네요. 네.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들 종목군들의 시세가 결국은 피지컬 AI 쪽이 이제 그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러려면 네. 자율주행도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시선이 조금씩 옮겨가는데 자율주행은 어떻게 봐요? 지금 실적도 나오고 뭐 괜찮은 기업이 있습니까? 자율주행 쪽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소외가 된 상황이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종목들이 언제 이제 움직임이 나오냐면 테슬라향으로 이제 로봇 관련 택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 쪽 관련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같이 좀 순환매가 도는데 워낙 지금 몇 년 동안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 로봇 모멘텀도 같이 함께 좀 붙어주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자율주행 모멘텀보다 실제로 실적도 기반이 되어 있는 부품단에 있는 관련 기업들로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사실은 자율주행 대장이잖아요. 네. 삼성전기도 MLCC 쪽으로 최근에는 이슈가 있었긴 한데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대장 두 종목 중에서는 LG 이노텍이 조금 더 위인가요? 사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MLCC 항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율주행보다는 AI 쪽이죠. 최근에 이제 AI, MLCC 쪽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노텍과 삼성전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또 유리기판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LG노텍이 오늘 장에서 사실 이런 자율주행 모멘텀이 발현됐을 때 시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나 지금 자율주행 쪽 관련 종목이야, 날 봐줘, 이런 지금 흐름으로 수급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이 카메라 이제 모듈, 센서를 또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또 필수적인 그런 부품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삼성전기보다 자율주행향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그 부품단을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시로 한 종목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현대 모비스 꼽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현대차 하면은 자율주행 차량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력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모자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 모비스 쪽에서 그 미국의 자율주행 이제 합작 법인이 있거든요. 모셔널이라는 그 기업과 같이 함께 지금 계속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센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아다스 이런 부분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관련 기업도 올라올 때 부품단에 인한 그런 수혜 기대감과 함께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들어와주고 있어서 현대 모비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신고가 움직임으로 흐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인 기관도 엄청 사네요. 좋습니다. 오늘 종목 되게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HL 만도라, 현대모비스, 로봇 그 대기업 3대장 말씀 주셨잖아요. 포트에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만 산다면 뭐 사시겠어요? 아,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HL 만도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달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현대 모비스 꼽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대 기아차 쪽에 다시 좀 수급이 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물론 신차 판매에 있어서는 미국 판매량이 요즘 제조시설이 다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더딘 그런 착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캐즘이 지나간다라고서 이제 봤을 때 확실히 전기차 시장과 또 자율주행 쪽에서 우위를 또 점할 수가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전장, 부품, 또 자율주행 이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가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 모비스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말씀 주셨고요. 자, 바이오 쪽은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비만치료제 일단 보자면 다시 좀 부활하는데요. 네. 인벤티질의 필두로 오늘 또 급등합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연말까지는 더 가져갈까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뭐 펩투르나 인벤티지랩이 비슷한 사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기술이전 모멘텀도 많이 나온 상황이고 주가에 대한 반영도도 지금 꽤나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사실 저는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을 꼽고 싶긴 하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지방 감소와 함께 근육량 감소도 최소화로 줄여줄 수 있는 우리 국산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내년 이제 하반기 빠르면 이제 상용화가 또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상용화에 맞닿아 있는 한미약품을 대안격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 근육 그를 보존을 해주는 그 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한미약품 말씀 주셨고요. 오가노이드 쪽은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도는데 그 동물복제 실험 금지 소식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큰 호재를 가져다 줄까? 그 무게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발적인 지금 테마성으로? 이슈, 테마성, 모멘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가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오가노이드 산업이 앞으로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는 분명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밍 좋은 시기에 또 상장을 해서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기 고점일 때는 매도 후에도 다시 눌림목 공략, 눌림목에서 이탈 시 빠른 손절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빠르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